자, 주말을 앞둔 오늘 아침 브리핑 알아보겠는데요. 제철 음식도 먹으면서 가을바람도 쐴 수 있는 곳 어디 없을까요? 바로 전남 여수입니다. 예. 전남 여수가 은빛 물결로 넘실댄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제철 맞은 왕갈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두툼한 갈치 요리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뚝 떨어진 기온에 난방비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한 동네에 갑자기 생긴 쇠말뚝에 얽힌 사연,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확인해 보시죠.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여수 진두항입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낚싯대로 중무장하고 이곳을 찾는 이유는 크리스마스여서 신랑이 지금 이벤트로. 아니, 생일 이벤트인데 낚시는 무슨 연관일까요? 궁금해졌죠? 갈치 낚으러 가지야. 갈치요? 아주 특별한 이벤트인가요? 갈치가 많이 기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제철이라는 갈치, 그것도 이곳 여수에서만 잡힌다는 왕갈치를 잡으러 모인 건데요. 항에서 배로 2시간 왕갈치 황금 어장이 강태공들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꽁치요, 꽁치. 어허. 바로 왕갈치 낚시 미끼는 꽁치였습니다. 일단은 미끼부터 투자를 좀 하셨죠? 갈치 잡으려고 꽁치 던지네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왕갈치 낚시는 밤 12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바늘 줄줄이 깬 낚시를 드디어 던집니다. 낚싯대가 묵직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첫 손맛일까요? 자,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혼적혼적 여수 왕갈치입니다. 타죠? 거의 중독이에요. 바닷속 80m 아래에 있는 갈치들이 망망대해에서 불을 밝힌 집어등을 보고 때로 몰려드는데요. 우리 낚시꾼들 손이 바쁩니다. 갈치. 봐요, 예. 와, 실려 보이죠? 예. 알았는데 지금 보면은 4마리가 한 번에 올라오잖아요. 4마리가 네. 미터사비. 방사능 오용고포로 요즘 아프리카산 갈치를 수입하고 있는 처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린 손바닥만한 씨알 굵기의 여수갈치는 수입산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 와. 만족하지 못해요. 더 이렇게 씨알이 굵은 거, 큰 거를 잡아야 되는데요. 예, 갈치를 향한 주부의 의욕 느껴집니다. 신발이시네요. 방사능 오용료파는 여수 왕갈치의 명성까지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여수 왕갈치 인기는 여전한 것 같죠? 200마리. 여수 왕갈치는 방사능 이상 무, 맛도 이상 무라고 합니다. 이제 해서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치가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아직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갈치는 우리나라 연근에서 서식하고 생산되기 때문에 일본 방사능하고는 무관합니다. 왕갈치 낚시의 묘미는 잡자마자 바로 먹는 갈치 요리 아닐까요?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채소와 초고추장 양념에 묻혀내면 갈치회 되고요. 갈치조림도 빠지지 않은 기본 코스라고 합니다. 게다가 갈치 낚시꾼들만 맛볼 수 있다는 신선한 갈치구이까지. 두툼한 거 봐요. 아유, 저게 저 배 위에서 먹는 게 아주 제맛이거든요. 특별한 맛이잖아요. 장장 6시간의 낚시를 마치고 이제는 시식 타임. 많이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자, 갈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대요. 그죠? 갓 잡아가지고 회를 떠주시니 아주 맛있습니다. 입에서 살을 예, 녹겠네요. 맛있다는데 저희는 구경만 하네요. 예, 배 안에서 먹는 인생 진수성찬이죠. 제대로 안 합니다, 이거. 오염 걱정도 없고 우리 땅 여수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왕갈치. 여러분도 손맛의 최고의 입맛을 누리고 싶다면 여수 왕갈치 낚시 어떠세요? 자, 브리핑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도 어느덧 중순에 접어든 요즘인데요. 성큼 다가온 겨울의 거리에는 웅크리고 걷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계절이 오면 걱정 하나가 늘어난다는 주부들 많은데요. 천혜영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애기 감기요. 추운 집 때문에 아이 건강이 걱정인데요. 푸른 만큼 안 따뜻하니까 갈리비는 갈리비대로 나오고 난방은 난방대로 안 되고 하니까. 난방비와 온기 둘 다 잡을 방법 어디 없을까요? 많으세요. 오늘 도움 주실 분은 김미정 에너지 진단사입니다.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말 집안 곳곳을 들여다보니까 구멍들이 많았습니다. 현관 틈, 창문 틈 사이에 전기선 통과 구멍에 심지어 저기 작게 뚫려있는 구멍들까지 보이는데요. 다 바람 구멍이라고 합니다. 찬바람이 쏙쏙 들어오죠. 그렇죠. 우풍이 너무 심해서 아기랑 저랑 겨울에 지낼 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추위를 막으시려고 창에 비닐 시트도 붙이고 문풍지도 하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커튼을 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 불청객 우풍을 잡으려면 창문을 단속해야 한다는데요. 시트지와 문풍지로 한번 막은 후 누빔지를 덧댄 커튼을 달아줍니다.
자, 이렇게 달아줬는데요. 그렇게 하자 놀랍게도 실내 온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빔지를 덧대니까 약 3도 정도 올라갔는데 그 효과 확실하죠? 자, 이번에는 겨울마다 서늘한 현관을 볼 텐데요. 어김없이 구멍이 있어요. 아래쪽에도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낡고 삭아서 이렇게 바람이 못 들어오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현관 안에 고무 패킹에 낡은 실리콘이 떨어져 나간 거 보이시죠? 그럴 땐 새 고무 패킹으로 교체해주고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꼼꼼히 구멍을 막아줍니다. 이번에도 난방에 확실한 도움 받은 것 같죠? 2도나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놓고 그리고 커튼 다 쳐놓고 하니까 온기가 느껴져요. 실내 온도 업 시키는 방법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어떤 방법인가 했더니 방심하면 놓치기 쉬운 황소바람 출입문 구멍. 여기에는 오래 쓴 수세미가 제격이라고 하네요. 쏙 들어가네요. 그렇죠. 찬바람 들어오는 구멍 꽉꽉 막아서 난방비도 아끼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자, 달라진 모습이죠. 자,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사진 속의 장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소말뚝을 박은 흔적이 분명했는데요. 일정 들어가는 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참 나지요. 이쯤 나서. 하루 이틀 된 길이 아니라고 몇십 년 6.25 때부터 이 길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아무런 장애 없이 이용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쇠말뚝과 안내문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루아침에 들어선 영문 모를 안내판.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도로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사람이 경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40년 정도 도로가 나 있는데도 말뚝을 박은 거예요. 1970년대부터 주민들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어온 땅. 이곳에 말뚝을 박은 사람은 다름 아닌 토지 소유주입니다. 여기가 공기도 좋고 이래서 찍어갖고 이제 그 살라고 그런 게죠. 그쪽으로 안 들어가는 게 땅이 도로가 있어가지고. 땅 주인이 알림판과 말뚝을 박은 것은 지난 13일인데요. 처음에는 도로 전체를 막아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땅으로 와서 지는 안 밟고 다녀야지. 지도 안 밟고 다녀야지. 지 땅만 밟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일로 차들이 전부 다 다닌다고. 음식도 다니는데 불편하죠. 너무한다. 여전히 통행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지리적 여건상 비좁은 도로에 비해 오고 가는 차량은 많아 보였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위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거든요. 여기 물지센터가 있어요. 그게 유일한 통로. 그 길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토지 소유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민들은 그걸 통로를 안 합니다. 도행을요. 그 도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집에 있으니까 멈추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틀 전에는 아스팔트를 갈아엎어 사람마저 다니기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기가 동네방사 받자마자 바로 토지 소송으로 들어온 거죠. 하지만 땅 주인은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두 번이나 찾아가서는 얘기한 게 안 돼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작년 9월 초에 내가 재판을 시작했어요. 소장을 했어요. 건축 허가를 내주든도 안 그러면 땅을 사든도 안 그러면 땅을 돌주든도 이렇게 해들어가요. 대리인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결국 해당 구청을 상대로 토지 명도 소송을 벌인 땅 주인은 최근 승소함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당하는 뭐 여차는 없고 하니까 협상을 했고 협상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상싸우고 생각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도로가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 협상을 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해당 구청과 토지 소유주 원만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토지 소유자와 다시 합의하셔가지고 도로 사용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시고 소유자로 하여금 가집행 신청 취하하게 하고 토지인도 소송 부분을 그 판결 부분을 취하도록 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작스런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뭐 일단 이 여수 갈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갈치가 제철이라고 해요. 이 배 위에서
초장 착 찍어 먹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맛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저희 남편분하고 한번 술안주로 한번 드셔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나저나 이 길 한복판에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으면 주민분들 너무 불편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원래는 도로 전체를 막았었는데요. 예. 박았던 말뚝의 일부를 제거해서 현재는 차량이 겨우 좀 다니는 그런 정도인 상태였습니다. 일단 하지만 땅 소유주가 일부는 양보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40년 이 길을 이용했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니던 통행로였는데 저 길, 저 토지가 왜 경매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 주인이 저 토지를 경매에 참여한 이유도 사실 조금 불순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개인 사유지라 해도 법적으로 그 수십 년간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이 이용한 도로를 일단 임의로 막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그 맹지의 소유자도 그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개인 그 도로 소유자께서 좀 개인적으로 그 권리 행사를 양보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해당 지자체에서 도로를 매입해서 이런 통행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